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요즘 보급형, 중급형에 위치한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웹서핑을 하다가 또 궁금해서 쿨하게 질러버린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HP의 파빌리온 에어로 13인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79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는 카드 할인을 받아서 7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13.3인치 제품이라 휴대성도 뛰어나고 라이젠 5 5600U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성능도 굉장히 빠릿할 것 같은 이번 노트북,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분들이 사용해야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일단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어디를 봐도 군더더기가 없죠. 색상은 로즈골드로 선택을 했는데 남성들의 시각보다는 여성들의 시각에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일 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판 이쪽에 이렇게 가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중앙에 HP 로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이었으면 로고에 대해서 불만 없었을 텐데 신형 HP 로고를 보면은 와, 이 옛날 거는 진짜 구형 로고네, 요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힌지 쪽을 보면은 파빌리온이라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살짝 곡선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요. 상판과 팜레스트, 하판 전부 금속 재질을 사용한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은 보급형, 중급형 제품들도 플라스틱보다는 금속을 사용해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려는 변화가 많아서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판 역시도 딱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고요. 약간 각이 잡혀 있고 발열과 스피커를 위해 뚫어놓은 것을 제외하면은 정말 깔끔하게 정말 기본에 충실한 이러한 디자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는 좌측과 우측에 나뉘어 있는데요. 두께 때문에 양쪽에 위치한 타입 A는 커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D 충전도 가능해서 충전에 대해 부담도 없었고요. 포트를 사용하는데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없으니까요, SD카드 슬롯이 있는 USB 허브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근래 테스트했던 중급형 이하의 노트북 가운데서는 상당히 좋은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화면의 각도는 보통의 노트북이 젖혀지는 수준입니다. 180도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힌지 구조가 디스플레이를 열면은 상판이 받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살짝 바닥면과 뜨기도 하고 공기순환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고무 받침이라서 본체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화면은 이러한 구조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3인치라서 화면이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화면 비율이 16대 10, 1920x 1200 해상도라서 화면 크기에 비해서는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베젤을 줄여서 신형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IPS 패널이라 측면에서 봐도 색감이 틀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살짝 어두워지지만 이 정도면 전혀 사용하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색역대 역시도 오차 범위를 생각한다면 표준 색역대를 지원하고 있어서 8비트 sRGB 기준으로 컬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며, 특히 화면 밝기는 미쳤습니다. 최대 화면 밝기가 430니트로 측정되었는데요. 스펙시트의 기준을 뛰어넘기도 했고 실제로 봐도 엄청 밝다고 느껴집니다. 250이나 300니트와는 확실히 다른 화면 밝기예요. 감마값도 1.8과 2.2 사이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어서 캘리브레이션을 조금만 맞춰주면 원하는 감마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색상 정확도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청록색이나 파란색을 표현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평균값으로 본다면은 평범, 보통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동급 제품 중에서는 상급이며 그간 사용했었던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품질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었다면은 요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키보드와 트랙패드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은 압력으로도 부드럽게 잘 눌리고요. 저소음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이 대부분 그렇죠. 백라이트도 2단계 조절이 가능해서 밤에 사용할 때도 좋았고요. 펑션키가 제대로 붙어있고 좌우 쉬프트도 큼직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윈도우 로그인 또한 가능한데요. 보안 기능이 있다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다만 일자형 화살표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적응의 문제이기는 한데 확실히 상하 화살표는 초반에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SSD 성능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읽기 쓰기 전부 빠른 속도입니다. 물론 3000MB/s 이상 나오는 고급형 저장 장치는 아니지만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속도이고요. 시대벤치 R23으로 측정해보면 멀티코어의 성능은 7558점, 싱글코어의 성능은 1358점이 측정되었는데요. 인텔 7세대 끝판왕인 i7 7700K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 성능으로서는 이미 15%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출시된 지 조금 되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능 테스트를 하면 꼭 비교가 되고 있는 CPU이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코어수의 루시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이 측정됩니다. 그 다음은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확인을 해보자 하면 그래픽 스코어 3000점이 살짝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외장 그래픽 지포스 GT1030이 3000대 전후 최상급으로 가야 4000 가까이 나오는 만큼 지포스 로우엔드급 외장 그래픽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기술의 발전이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을 하면서 테스트를 이어가 볼게요. 우선 오버워치는 1920x 1200 해상도로 두고 가장 낮은 옵션에 렌더링 스케일은 75%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봤는데요. 60프레임 전후로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었고 프레임 드랍이 2회 수준으로 느껴졌으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했었습니다. 딜러는 몰라도 탱커, 힐러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이 옵션으로 우와 진짜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하긴 무료가 있죠. 반대로 롤은 상당히 쾌적합니다. 풀옵션에서도 한타 때도 전혀 끊기거나 버벅이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프레임을 계속 확인해봐도 100프레임을 넘기더라고요. 램이 8GB이긴 하지만 듀얼 채널이기 때문에 라이젠 조합에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데요. 용량에선 아쉽지만 속도에선 만족했습니다. 온도를 확인해보면 오버워치와 롤 모두 74도 정도 측정이 되었는데요. 히트파이프와 팬이 각각 하나 있다 보니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상판으로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른쪽보다는 특히 왼쪽에서 더 많은 열기가 느껴집니다.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동안에는 발열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CPU의 사용량이 많은 작업을 할 때는 발열이 키보드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 성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배터리 절전 모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풀 HD 컨텐츠를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90%를 소모하는데 약 7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용량의 배터리는 아닌데요 충분히 사용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시간대입니다. 해당 제품은 무게와 타협이 대화하는 제품이라서 이 정도의 배터리 성능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65W 어댑터로 충전한 시간은 어떨까요? 전체적인 구간에서 무난한 충전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아주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느린 속도도 아니에요. 배터리의 용량을 생각해보자 하면 조금 더 빨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90% 충전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는 속도라서 노트북 배터리의 무게, 어댑터 무게 이런 것들을 적당히 타협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를 확인해보면 저전력 단일 프로세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팬도 하나만 달려있고 히트파이프도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사양 작업을 해야 하는 노트북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만 확장성이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합판 고무를 뜯어야 해서 합판 분리가 번거롭기도 하고 열었다고 해도 램을 교체할 수가 없고 NVMe 방식의 저장 장치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유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게, 두께, 크기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는 이 노트북의 특성상 내부 확장성은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가격 대비 낼 수 있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최우선으로 놓고 접근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물론 노트북은 무게도 성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얘기는 잠깐만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은 CPU는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라이젠 5의 5500U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코드명이 루시엔, 세잔으로 나뉜 만큼 성능에서 차이는 납니다만 기기에 따라서 약 10%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5500U에서 안 되는 작업이면 5600U에서도 안 되고요. 5600U가 되는 작업이면 5500U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엔 5500U가 들어간 제품은 50만원 초반선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높은 성능을 원한다면 차라리 H라인업의 CPU와 엔트리급 GPU가 들어간 노트북을 구매하는 쪽이 더 높은 성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메리트가 없는 걸까요? 5600U를 탑재한 쾌적한 성능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노트북 구매 목록의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장점을 구매 포인트로 두고 있었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램이나 전용 장치의 확장성, GPU의 성능,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이 되겠죠. 이런 걸 원하는 분들하고는 애초에 결이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100% 후회해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휴대성의 쾌적한 퍼포먼스 요 정도를 노리고서 이제 노트북을 구매한다면은 요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게가 1kg도 안 돼요.